됐슈. 아이고, 의미가 없게 봐버렸네. 자, 오늘 거는 다시 다 풀었지? 질문했던 거. 닮음의 활용이구만. 응? 닮음의 활용이야. 안 읽어도 되겠다. 닮음의 활용은 앞에 것처럼 어떠한 기본적인 개념도 얘기할 게 하는 것보다 문제로 같이 막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라서 활용인 거거든. 그래서 얘네는 나하고 이것만 이해를 해보자.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한번 해봐.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2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닮았다라는 기준으로 말하면 길이의 비가 얼마인 거야? 1대 2인 거지. 그럼 얘가 이제 정사각형이다라는 내가 전제를 둬. 전사각형이지만 다른 녀석들한테도 사실은 다 말이 돼야 된다라는 게 설명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이해하기 빠르게 하려니까 내가 정사각형으로 이해를 시키자면 이것의 넓이는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면? 1제곱을 하면 되겠지? 계산하면 1이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이 큰 녀석의 넓이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2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 잘했어. 4인데 2제곱이지.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지금. 그럼 이 얘기는 간단하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길이의 비는 정말 길이로 말을 할 건데,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에 어떻다? 제곱을 해주면 넓이의 비가 되겠구나. 이게 선생님 다른 건 예외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평행선 사이에서 말하는 녀석들까지도 길이의 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결국 높이의 기준도 다 똑같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길이의 비가 1대 2일 때 넓이의 비도 이 같은 넓이 안에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제곱의 넓이, 단위에 해당하는 제곱의 넓이의 값만 주어진다면 걔네들의 넓이의 값이 모두 비로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세제곱이 되겠지. 부피니까. 이걸 이해한다면 정육면체로 얘기를 하자면 1일 때 2란 말이야. 자, 길이의 비는 얼마라고요? 1대 2. 그러면 요 면적에서만 말하는 넓이의 비는 뭐라고요? 1제곱 대 2제곱.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로 물어볼 수도 있어. 만약에 작은 녀석의 값이 얘가 넓이의 값이 1대 2인데 이 녀석의 값을 내가 79라고 이상한 넓이를 줬어. 그럴지언정 이 큰 녀석의 넓이를 실제 넓이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1대 얼마니까? 79대 몰라로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넓이인데 부피라고 하는 녀석 그럼 1세제곱에 2세제곱이 될 거야. 1대 얼마짜리야? 그러면 아무리 숫자가 클지언정 작은 녀석이 256이라면 8에 해당하는 녀석의 부피도 구할 수가 있다. 비의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여기 활용해서 말하고 싶은 건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되고 넓이의 비가 다시 부피의 비도 될 수가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다인데 문제에서는 어디에서 어떤 길이를 가지고 부피인지 넓이인지를 얘기할 건지를 해보는 거야. 비를 못 찾는 건 아니니까 문제 안에서 어느 구성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건지를 직접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설명하고 다시 풀어보세요까지 시간을 쓰겠어요. 가보자. 아이고 아까워라. 자, 얘는요 6대 4로 봐야 할까요? 6대 10으로 봐야 할까요? 6대 10으로 봐야 현명하겠지요. 그러면 약분해서 2대 3이라고 바꿔놓고 3대 얼마짜리? 5짜리를 볼 건데 ADE라고 하는 넓이가 15인데 ABC의 넓이를 구해라? 아, 이거를 또 머리를 두 가지로 굴리는 애들이 있으면 참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볼 줄 안다면 다른 문제에서 좀 활용도가 좋겠다.
자, 그럼 얘의 넓이의 비를 한번 얘기해보자. 길이의 비는 얼마여서? 3대 5여서 넓이의 비는 얼마야? 그러면 3제곱에 5제곱이니까 9대 얼마여서? 25여서. 자, 그럼 얘가 얼마일까? 아래 사각형이요? 그러면 9대 16이 되겠네요. 이거 빼면 돼요. 걔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태우 말대로 이만큼을 빼면 얘가 당연히 될 테니까 25에 9를 빼서 얼마라고 여기가? 16이 되는 거지. 자, 한마디로 삼각형 ADE랑 사각형의 DBCE라고 하는 B는 몇 대 몇이다? 9대 16이다라고 써도 이거는 무조건 되는 말 아니니? 그지? 그럼 나중에는 내가 이거 왜 시키냐면 요 네모만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녀석이 반드시 나올 거야. 그걸 통해서 어떤 부피의 값을 구하라는 녀석도 나올 거야. 이제 알아두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얘네의 넓이는 3대 5를 놓고 변해서 9대 얼마여서 25가 15대 x로 놓으시면 얘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필기할 거는 길이의 비가 이건데 그지? 넓이의 비가 이거여서 비례식을 세웠다 하시면 되지요? 네. 원리는 되게 쉽다니까요. 도형은 원래 그래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오답까지 제대로 풀었는지를 확인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이따가 문제 푸는 시간 따로 드릴 거니까 747번은 이게 보통 삼각형과 사각형처럼 나오지 않았어. 원이야. 원일지언정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일까? 1대 2대 3이야. 또 어떤 또 붕신같이 1대 2대 3 이렇게 싸면 이제 죽는 거야. 완전 또라이 되는 거야. 합쳐져서 2인 거고 합쳐져서 3인 거니까 1의 넓이랑 2의 넓이랑 3의 넓이를 이용할 건지 봐야 하는데 안 봐? 안 봐? 그리고선 이거 몰랐어요? 질문하면 되지는 거야. 자, 원이 하나야. 얘는 1일 거야. 그지? 네. 자, 근데 여기 색칠된 부분 이거 도넛 주고 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비교하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2제곱에서 1제곱 빼야 되는 거야.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 그지? 이 도너츠를 말할 땐 생각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얘가 1이고 여기 2 줬다고 2에 해당하는 넓이 냅다 썼다가는 답이 만약에 이게 객관식으로 주어진다면 니네 헷갈리라고 2에 해당하는 넓이를 그냥 줄 거야. 그러니까 생각 잘해서 하셔야 됩니다. 부분 이제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기억 잘 해놓으셨다가 활용하셔야 돼요. 알겠지요? 네. 나머지는 그냥 해보면 될 거. 오! 큰 그림 많아졌어. 활용이지. 바로 이런 게 활용인 거지. 한 변의 길이가 1.4, 1.6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면의 길이가 이거 미터야. 32cm. 더 크게 그릴 거. 뭐, 한 요따만따 해, 그러면. 32cm인 정사각형 잘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라는 얘기는 이렇게 조각을 계속 내겠다는 얘기인 거지, 연우야. 그럼 결국에는 요거 대 이렇게로 만들란 얘기인데 얘가 단위가 같지? 하나요. 아치. 같지 않으니까 같게 만들어줘야 되지? 네. 그러면 얘는 공 몇 개? 2개. 160 아니야? 소수점이 있어. 160cm가 될 거니까 작은 거 대 큰 거가 32대 160이니까 되는 대로 막 쪼개야 돼. 4, 8. 어머, 1대 5짜리였어. 누가? 길이의 비가 얘들아. 요거 알아놨어. 근데 이게 답일까? 아무리 봐도 이거랑 되어 있는 글자의 모양이 없잖아. 그지? 왜일까? 길이로 말하고 싶을까? 타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일 거니까 면적인 넓이로 말을 해서 이거는 될 수가 없고, 넓이의 비 1제곱 대 얼마짜리? 5제곱짜리가 다 메꾸려니까 몇 장 필요한 거야? 25장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됐어? 정리하자.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이걸 다시 한번 써봄으로 인해서 이 수업 시간에 그때 내가 이걸 썼었지, 그 문제 보고 이걸 썼었지라고 기억에 남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내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바로 숙제를 안 하더라도 그냥 덮어놓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필기를 뭐라도 됐던 거를, 나랑 같이 했던 거를 써놓으면 기억이 나는 거잖아.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만약에 바로 못한다면 자기 전에 그냥 대표형 했던 걸 한번 이렇게, 아 그랬었지 하고 그냥 쓱 봐. 그러면 다음날 기억이 나. 근데 뭣도 안 하고 덮고 자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어제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봐야 돼. 근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고 잔 다음 날은 그 어떤 건 기억이 완전히 나고 어떤 거 좀 덜 나는 게 있어. 그것만 다시 보면 돼. 응? 공부 스타일을 자기 걸 자꾸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중1 되는 친구들 하고 2학년 되면서 시험 보면서 역사 많이, 고덕은 역사 범위가 되게 많아. 장난 아니야. 100페이지가 넘어. 시험 볼 때. 그러면 그걸 다 외우고 있느냐? 바보 되는 거야. 교과서 페이지가 막 90 몇 쪽 막 이래. 고덕. 그래서 뭐 중간고사 때 범위가 이빠이 많으면 기말 때 여기 작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막 이렇게. 근데 다른 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얘가 90 몇 쪽일 때 얘네가 뭐 20 몇 쪽이냐, 아니 90 몇 쪽일 때 너네는 이제 그래도 한 70, 8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조금 더 많은 거야. 그럼 역사를 얘기를 조금 아는 녀석들이면 참 수월한데 역사만 보는 게 아니잖아. 사회도 봐, 과학도 봐,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리가 빵빵 때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내가 이제 이 앞에부터 수업하는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교보문고에 가서 이제 내가 원래 암기하거나 이런 게 되게 느리거나 쉽지 않다라는 친구들은 학교 교과서의 출판사를 미리 알 수 있으니 교보문고에 가서 미리 역사랑 사회책을 사라. 몇만 원 아니고 몇천 원 한다. 교과서가. 그러니까 그걸 방학 동안에 외우는 게 아니라 책 읽듯이 읽어. 그냥 읽어. 그냥 읽어. 그 시험 대비 한답시고 문제집 펴놓고 열라 달달달달 외우는 거 머릿속에 안 남아. 그리고 역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했다가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개판 똥판 쳐. 요렇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막 연대를 깔아놓고 문제 하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세계사까지 들어가면은 막 이런 거네. 한국사 때 있었던 시대와 연대가 맞는 세계사 문제로다가 이렇게로 문제를 낼 건데, 내가 요즘에 저기 뭐야, 또 이렇게 하려니까 또 딱 떠오르는 게 없네. 어느 시대의 전쟁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있다고 그거만 빠삭하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 전체로 읽고 있는지를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많이 읽어서 적응하게끔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교과서가 최소 10번은 정독되어 있는 상태를 해야 너네가 역사 시험을 편안하게 잘 볼 수 있다. 선생님 10번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연필로 긋는 애들 있어. 여자애들. 책 뚫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판때기 놓고 한 줄씩 읽어야 돼. 이렇게 착착착착착. 역사를 잘 못하는 친구라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역사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라도 공부를 해놔야 얘네 스토리처럼 이렇게 쫙 읽힌다. 그렇게 읽어놓고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아,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가 귀에 들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에 가잖아?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야, 요거 시험 문제 낼 거야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게 있어. 이거 꼭 알아야 돼. 명칭만 체크해. 그때 가서 그것만 열라 외우고서 간다? 그러면 뭐해. 그 시대의 전쟁이 그건지 저건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늘 부탁한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학은 우리 과학 선생님이 여기 과수발 원장님이랑 해가지고 반을 매년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학 들어라. 과학을 중학교 2학년 내외로 중3까지 미리 끝내놓지 않고선 니네 만약에 이공계열 가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 떨어진다. 개 빡세다. 그리고 땡영 막 이런 데 가면 그냥 진도만 요렇게 뽑아주지 연계되는 수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 제발 그런 데 찾아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말 안 듣지 뭐. 어쨌든 그래서 과학에 대한 게 중2 만약에 이과를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는 완전 고득점을 하고 싶다면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중3이 끝났어야 돼.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는 화학 1, 화학 2, 물 1, 물 2, 생 1, 생 2, 지구과학 1, 2 이게 있어. 되게 많아. 이걸 다 해야 돼. 근데 그냥 하면 될 것 같지. 뒷다 어려워. 뭔 말인지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는 수준으로 가. 여기 화학 2 막 이런 거 가면. 물리는 더 어렵고 물리는 또 여 동네에서 하는 데도 없어. 막 대치동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준비를 내 말에 들어서 좀 해주면 선생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꽂혀주는데 그거를 밑작업을 어디서 엄한 데 가서 해갖고 와봤자 내가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해줄 수가 또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학 수업 학년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내 말 듣고 과학을 같이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수학 컨디션은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과학 어때요? 과학 어때요? 국어 어때요? 국어 어때요? 영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쏠 수 있는 선생님하고 막 발을 맞춰야 수학을 업 시킬 때 과학이랑 얘들을 좀 다운시키고 수학은 잘하는데 과학이 많이 딸려. 그러면 수학을 좀 편안한 진도반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과학이랑 국어를 막 땡겨. 막 이런 컨디션을 짜야 되거든. 알아서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다들 과학들 하고 있으면 땡큐인데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면 나하고 상의를 해라. 그래서 반을 만들어줘야 되면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사이 안에 중학교 과정을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중학교 과정 빨리 끝내고 고등과학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빨리 마련해 놔야 된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시겠죠? 시험 대비 한답시고 막 과학은 또 시험 대비만 반짝 열어주는 반이 있어. 돈 버리는 의미 없는 짓 하지 말고.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에 뭐 프린트물 이런 거에 빠삭한 사람한테 가서 해야지. 시험 대비 해봤자 그러면 족보에 있는 문제 막 뽑아줘서 풀리고 끝나. 그게 시험 대비라고 끝나. 그럼 성적은 안 나오고 미래를 볼 수 없는 수업을 그냥 돈 버리고 오는 거야. 근데 그런 수업은 꼭 친구들 따라가서 많이 해. 야, 나 과학학원 다니는데, 이런 학원 다니는데, 거기서 시험 대비 반이 있대. 막 이러면서.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이 좀 미리라기보다 좀, 복귀를 좀 빨리 맘먹고 와가지고 내가 했다면 요번 방학부터 막 후려쳤겠지. 이 새끼들, 요렇게는 과학반,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지난 꿈나무반 애들까지는 1년 사이에 중3 과정 싹 다 끝내고 고등과학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걔네는 학교 과학 시험이 중1 땐 괜찮은데 중2 때는 거의 전반 말고 후반부터는 거의 암기니까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성적이 무조건 8, 90 이상은 나오는 상황으로 그 선생님한테 붙여서 계속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이제 물원, 화원이 끝나서 그냥 공통과학 하면서 그냥 다른 공부 막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수업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가서 반짝해야지 되도 않는 얘기인 거지. 만약에 그것도 저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EBS 봐야 돼. EBS 틀어놔 집에다가. 근데 내가 영상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 나중에 1대1로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냥 해야지. 근데
시간이 여유가 되는 사람은 귀에 들리게 그냥 틀어놓는 것도 나는 좋겠다. 왜 영어 흘려듣기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죠. 언젠간 들린다. 자, 건널비 가자.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5야. 그 얘기는 뭐 쓰라는 얘기야? 넓이의 비가 3제곱 대 5제곱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가장 좋은 초딩이들이 잘 귀담았다가 자기 거 빨리 준비해야지. 응? 이미 2학년 아이들은 그럼 조금 생각해야 되면 내년까지 중3까지 다 끝낸다가 기준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고등학교 갔을 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뒤진다. 자, 몇 대면? 9대 25인데 A에 대한 건널비를 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몇 대 몇으로? 72대 몰라.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지. 계산하는 거지. 그치? 정리하고 다시 풀어. 정리하고 이건 니네가 풀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답을 내. 얼만지 말해봐. 산수를 못해요. 아이고 어떡해 그럼. 200이야? 200이야. 나는 손으로 써야 되는 사람이라. 야, 우리 애기가 나의 조카가 10년 전에 갖고 놀던 주판을 우리 엄마가 어딘가에다 잘 짱 박았다가 주판인데 이따만한 주판이 있어. 됐다 커 알이 막 이만해. 그거를 꺼내줬다? 천재인가 봐. 보통 애기들은 이게 동그라니까 이렇게 미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아이는 이거를 막 올리면서 놀아. 막 주판은 원래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잖아, 그지? 아, 이 새끼 이게 천재인가?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애를 과대평가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이거는 그러면 뭐부터 할까? 문장이 길어, 얘들아. 하지만 내가 할 거는 길이의 비야? 이거 안 붙었네? 아, 붙었네. 깜짝이야. 길이의 비야? 넓이의 비야? 부피의 비야? 이제 이거 하는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문장이 길지만 보자마자 이거 하자. 길이의 비가 몇 대면? 8이어서 정리하면 3대. 자, 넓이의 비가 9대 16. 모르겠으나 부피까지 써버리자. 27대 64까지. 자, 이 중에서 뭘 고를지를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지? A의 건널비가 81이라는 거를 알았는데 B의 건널비 얼마니? 그럼 우리 이거 쓰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 다시 81대 몰라 라고 하시면 되겠네. 정리, 계산, 답 내자. 바로바로 하자. 네, 맞아요. 너 그렇게 쓰면 답이 나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을 해야 되잖아. 어디 뒤에 있는 꼬맹이가 부른다고 그걸 144를 딱 써놓고 앉아있을 수가 있어. 아유, 참, 왜 그럴까? 보여. 저기 시우 자리까지 보여. 얼마 되도 않는데. 자, 여기서 이 유형에서 중요한 거는 뭘까? 761번이 중요해. 시험 문제 90% 정도라고나 할까? 공이 들어가려니까 빈 공간이 있잖아. 맞지? 그걸 잘 생각해야 돼. 762번 갑시다. 오메. 그래, 중등부라 하면 문제는 이런 거지. 위에 있는 문제들처럼 그렇게 쉽게만 주겠어? 아니겠지. 거꾸로 주겠지. 자, 길이의 비를 모르는데 넓이의 비가 나와버렸어. 누가? A 대 B가 몇 대 몇으로? 4대 9로. 자, 그럼 나는 이게 몇 대 몇 짜리인 거야? 이거 거꾸로 만들 줄 알았더니 다시 뭘로 만들으래? 부피 대 부피로 만들으래. 아, 그러면 이거 갖다 써먹어야 된다는 게 확정. 자, B의 부피니까 몰라 대 얼마? 621짜리다 라는 얘기지. 그지?
자, 이거 답 찾자, 풀자, 정리하고 풀어놓자. (764번도) 중요하고 (766번도) 중요하겠다. 태영아, 썼어 잘? 그래서 얼마 나오니? 네, 땡큐. 자, 767번 가는 거야. 오메. 물을 요렇게 잘라서 넣었어. 하지만 물이 들어간 것과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 중에 어떤 걸 쓸지만 우리가 잘 선택하면 돼. 얘들아, 물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쓰면 되는 걸까? 부피 써야지. 요런 선택도 잘해야 돼. 생뚱맞게 여기다가 넓이 쓰는 애들도 없을 것 같지? 있어. 괜히 냅다 길이의 비 갔다 왔다 찾아가지고 쓴다? 없을 것 같지? 있어. 높이를 이렇게 체크해야 돼. 어떤 문제가 더 어떻게 험하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체크하자. 이거 체크하는 버릇은 계속 들여야 돼. 니네 뒤에 가서 C단계 풀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올 거야. 자, 3분의 1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어쩌라는 얘기일까? 요렇게 평행선 그려서 여기가 1일 때 이만큼 전체가 3이구나. 아, 길이의 비가 작은 거 대 큰 거를 말하자면 1대 3이구나. 네. 그러면 자동으로 넓이 1대 9구나. 자동으로 불피 1대 얼마구나? 27이구나. 그럼 여기에서 어떤 하이라이트가 나와야 돼. 뭘까? 무언가는 담아있고 무언가는 비어있어. 근데 얘가 뭘 채우라고 해. 그럼 얘도 다시 채울까? 얘는 없어도 될까? 얘는 빼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야 하는 공간은 얼마다? 26이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 이 문제, 이런 유형의 하이라이트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3분의 1을 채우는 데가 10초가 걸렸으니 가득 채울 때까지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다가 배분을 하는 게 맞을까? 1대 26에 배분을 하는 게 맞을까? 26에 배분을 하는 게 맞겠지. 어떻게로? 10대 몰라로다가. 내가 채울 건 이거니까. 그지? 정리. 이게 더 복잡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밑에다가 이 뿔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하나 더 붙여요. 똑같은 놈을. 근데 이게 지금 쏟아진 거잖아. 이쪽으로 요거 빼고 요만큼만 남아있어. 이렇게 여기에서 쫙. 와, 이러고선 문제 풀으라고 할 거야. 아니면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약간 좀 다른 거긴 한데, 이 남아있는 거 말고 이만큼이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 거를 뒤집었어. 조금 다른 녀석한테. 그랬더니 얘가 이빨이 차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남은 공간을 하려면 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 그래, 그러면은 이 비가 졌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것과 얘의 비를 서로 합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양을 여기다가 비례해서 남은 공간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거지. 나와, 이제 뒤에 가면. 그리고 어디였더라? 고쟁이 문제, 고쟁이에도 있고 블랙라벨에도 있는데 한글로 이빨이 써져 있는 게 있어. 내가 여기서 테레비를 보는데 눈에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보이는데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뭐를 막 한다? 근데 결국에 그려보면 이런 거야. 내가 여기 서 있고 TV가 여기 있어서
요렇게 만들었는데 얘가 팔을 뻗고 어디까지를 갔더니 여기에 거리가 얼마여서 이 남은 거리를 얼마를 더 갔는데 TV까지의 거리를 비를 세워줄 테니까 이런 말들을 글로 막 되어져 있어. 결국에는 내가 보여지는 시각을 이렇게 넓혀놓고 닮음의 비를 이용해서 나머지 길이 혹은 면적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너네 C단계인가 풀다 보면은 이게 아예 그림으로 어떻게 위에서 불을 쬐는데 원기둥에 그림자가 블라블라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야? 위에와 아래의 닮음을 잘 써라라는 얘기야 사실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시간은 얼마 걸린대? 4분 20초. 땡큐. 773번. 에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길이의 비다 넓이의 비다 이게 단데 글의 소재를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경험이 땡큐다. 경험이. 사실 닮은 그 뭐지 앞부분 거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데 그래서 많이 풀려보고 싶거든. 그래서 아무튼 또 내가 계획을 바꾸고 싶으면 또 막 드립다 프린트를 해서 갖고 오겠지 막 씨. 일단 센수하기 C단계까지 온전히 끝내놓고 그것은 해봅시다. 자, 얘에 대한 그림자까지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1.8대 얼마가? 54. 5.4. 5.4가 1.7대 높이다. 이렇게 가면 되지. 그지? 네. 그지? 여기선 776번이 중요해요. 옛날엔 시험 문제도 저 정도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였었는데 이제는 뭐 저런 문제는 객관식. 좀 어려운 문제는 뒤에 가서 나오지. C단계에서도 중요한 문제 다시 찝어줄게요. 됐어요? 정리 끝났어요? 아유 이것도 뭐 고민할 거 있니? 강 건너가 어쩌고저쩌고. 자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 축척. 지도에서 이따만한 거를 요만하게 줄여놓은 거를 우리가 축척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어떤 비에 따라서 1대 얼마짜리? 만짜리에 따라서라고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야? 10,000배 줄였다는 얘기니까 실제 사이즈로 가고 싶으면 10,000배? 늘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말한 거는 뭐야? 지도에서의 길이지? 센티미터니까. 맞니 안 맞니?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B의 길이니까 7대 10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지? x 대 x 더하기 3으로 b를 먼저 찾아서 지도 안의 길이를 먼저 찾는 게 어때? 싫어? 좋아요. 고마워. 고마워. 여기 7이래. 저 2등변인가 봐. 됐지? 근데 이거 어차피 7cm의 강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미터로 바꾸려면 다시 10,000배 해야 돼, 안 해야 돼? 10,000배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축척이 쪽쪽쪽쪽쪽쪽. 네, 센티미터 기준으로 간 거니까 우리 센티미터 기준으로 늘린 거니까 미터로 가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단위 조정은 같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7만으로 쓰면 안 되고 700으로 써야 돼. 센티미터에서 늘린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네. 이 축척 문제도 꼭 하나 나옵니다. 아, 근데 여기서는 뒤에 있구나. 바로 여기 이 C단계 문제는요. 안 중요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쉬운 문제에 나와요.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를 정도일 뿐이에요. 다 중요해요. 금방 끝날 것 같죠? 왜 그래?
지루해? 오늘 뭔가가 되게 전체적으로 따분해, 모두가가. 주말 지나서 그런가? 채연이는 어디로 스키 타러 다니니? 곤지암으로. 근데 아빠랑 둘이 가? 아, 엄마는 안 가? 왜 엄마는 안 가? 엄마 안 타? 아, 춥다고 안 가. 오호, 원래 안 타셨어? 그렇구나. 우리 집안에선 나만 타고 아무도 타기 싫어요. 하, 씨. 그래서 내가 내 생일이라고 해서 다 같이 갔는데 아무도 안 타고 다 집에 있어. 숙소에 있고 나만 타러 갔다 오래. 그래서 조금 그랬는지 우리 언니가 같이 타준대. 비발디에 가서. 그래서 갔다? 근데 선생님이 약간 되게 익사이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언니는 겁이 좀 있어. 그래서 나는 일단 가자마자 또 내가 같이, 나는 보드 타거든? 그러니까 보드도 나한테 배우면 되게 절도 있게 배워. 어떡해. 그냥 위에다 던져놔. 내려와. 죽지 않으려면 내려와. 거기서 배고파서 죽지 않으려면 내려와. 그래서 처음에 기초를 알려주고 내려오게 시켜. 그럼 내가 한 4-5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걔는 한 번 내려와. 그럼 걔가 그래도 뭘 터득한다? 그런 다음에 왜 우리 배우러 다니면은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막 낙엽을 막 타다가 몇 날 며칠에 걸쳐서 S자를 겨우 막 배우고 막 이래. 나랑 하잖아. 하루면 끝나. 야, 낙엽 알려줄게. 내려와. 그럼 내가 한 10대 번 내려올 때 걔는 겨우 죽지 않으려고, 야, 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왔어. 막 이러면서 엉덩방을 하고 내려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중급에다 던져. 자, 내려와. 그러면 잘 내려와. 그냥 오래 걸릴 뿐이야. 그래서 나 사실은 옛날에 학원 애들하고도 타러 다녔거든?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좀 더 젊었을 때는 내가 차가 없을 때는 심지어 학부모님이 보험을 내 이름으로 바꿔서 차도 빌려줬어.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같이 못 다니니까 내가 간다고 하니까 그냥 맡겨.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갔다 왔어. 그래서 일단 남자애들 셋을 데리고 갔는데 그 차 되게 좋아. 안마기도 달려있더라. 내가 뭘 이렇게 눌렀어. 잘못 눌러가지고 운전하다 갑자기 웅 하고 켜져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선생님 그 안마기가 있어 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런 차를 안 몰아봤으니까. 그래서 갔어. 그래서 열심히 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한테 탈 줄 안다고 했다. 학교에서 수련회 갔다 온 걸 가지고 자기 타봤다고 한 거야 나한테. 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자긴 스키 탄대. 그래서 스키를 태웠거든? 내려와! 한참 있어도 안 온다? 셋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야, 얘 어떡해. 그래서 저 위에서 봤는데, 위에서부터 손 흔들고 내려오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수련회 때 배운 거야. A자로 내려오면 된다고. 그 A자로 내려오려면 곱게나 내려오지. 왜 A자를 이렇게 내려와? 이거 골반 빠질 거 아니야. 야, 막 이거 내려오고 있어. 자기 골반 아파서 미치겠대. 그래서 그래? 우린 많이 탔으니까 집에 갈까? 아니래. 한 번 더 타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래? 야, 그럼 중급으로 도전할까? 그랬더니 그러겠대. 그래서 지금 중급으로 던졌어. 그거 어떻게 내려왔어. 골반 빠지게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뭘 먹었어.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나머지 애들 중에 그 차 빌려준 어머님의 아들이 잘 타. 그래서 우리는 셀카봉을 들고 가서 서로 타는 걸 찍어줄 수 있었어. 그래가지고 걔랑 나랑은 이제 상급으로 가겠다 그랬어. 따라가겠대. 아니야. 너 지금 골반이 뽀개질 수도 있어. 하지 마. 아니면 보드로 바깥 탈래? 내가 그럼 가르쳐 줄 수 있어. 그 할강만 잘해도 내려올 수 있거든? 아니래. 자기는 이걸 하겠대. 그래가지고 그걸 데리고 올라갔어. 얘가 또 안 내려와. 중턱까지 내려왔는데도 이 새끼가 안 내려와. 어머, 조금 있다가 누군가가 페트롤을 타고 내려와. 페트롤과 같이 막 내려와. 우리 애였어. 내려오다가 어떤 놈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스키니 뭐니 다 날라갔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갖고 주변 사람이 그 페트롤을 불러가지고 그걸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서는 얘를 내려가라고 할 수가 없는 수준이니까 그걸 태워갖고 내려왔어. 자, 이 정도면 집에 가자. 아, 마지막 한 번은 타야 되네. 그래. 걔를 데리고 오는데 이제 너무 개 피곤한 거지. 그래서 또 이게 재미니까 휴게소에 가서 라면을 한번 먹어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비발디에서 올 때 휴게소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거기서 라면을 먹고 오는데 얘는 미친 듯이 졸리지. 그럼 나는 안 피곤하겠어? 나도 졸릴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 잘 자면 어떻게 돼? 내가 졸릴 거 아니니? 그래갖고 머리를 썼어. 야! 짐 너무 많으니까 잠바 다 트렁크에 집어넣어. 그랬어. 그랬더니 예? 얘들이 막 졸려고 그래. 야, 문 열어! 그래서 다 문 열고 그리고 왔어. 선생님 너무 추운데요. 야, 그럼 나만 개고생할 일이니? 너네 자면 안 돼. 그럼 나 졸리니까. 그래서 문 이빠이 열고 왔어. 그러고도 다니고 그랬는데. 선생님 열정적인데. 가! 눈 좀 제발 안 녹았으면 좋겠다. 오늘 왔어. 그치? 용평이 그렇게 재밌던데. 눈이 오는 날 내가 가봤어. 진짜 너무 재밌어. 뭐래? 옹알거리지 말고 얘기해봐. 눈 오는 날이 눈 오는 날에. 갔다고요. 갔다고. 용평을? 되게 좋아. 눈이 폭신폭신해. 진짜로. 그지? 근데 그날 갔더니 무슨 행사를 해요. 그때 유행하던 어떤 연예인 여자애야. 눈이 폭설이 막 오는데 거기에 글쎄 2조각짜리 이렇게 하나 치마 입고서는 막 되게 해야 된다고 그 막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면서 막 되게 춥겠더라. 오마이갓. 걔 컨셉이 그거였거든. 건강미녀 막 이런 걸로 춤추고 막 눈이 막 폭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다들 막 장비 차고서는 막 고글까지 쓰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혼자 다 벗고 막 춤을 막 추고 있고 그러고 대단하다. 그 여자애가 아직도 사실은 제대로 못 떴어. 아무튼 그랬다. 또 다른 비하인드가 있지. 진짜 내가 그놈의 새끼 때문에 또 어느 새끼가 자기 탈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시즌권 끊어가지고 혼자 새벽에 학원 수업 끝나고 막 다녔거든. 자기도 꼭 같이 가고 싶대. 그때 내가 차를 살 땐가 이래서 가야겠대. 그래 하고 왔는데 엄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얘 또 수련회였던 거야. 장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보드랑은 빌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옷도 없었던 거야. 장갑도 없고 다 빌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왜 안 했지? 그래서 패딩을 널스페이스 그냥 패딩을 입고 왔어. 그럼 다 젖어. 그래서 안 되겠어 하고 바지는 내가 빌려 입혔어.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거야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내가 온전히 다 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갈 때마다 애들을 다 대줄 수가 없으니까 리프트 값을 얘기를 했는데 진짜 리프트 값만 갖고 와가지고 빌리는 비용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건 내가 사준다 했어. 우리 가서 이제 떡볶이랑 먹는 건 묘미니까 사준다고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갖고 왔으면 어떡해. 그래서 바지는 내가 빌려 입혔어. 어머 바지 빌려서 나왔는데 장갑이 없다는 거야. 손 얼어 뒤져. 그래서 내가 손장갑이 속장갑이 있고 겉장갑이 있는 장갑이었어. 그래서 내가 겉장갑 그나마 그래도 내가 좀 더 타는 사람이니까 내가 속장갑을 끼고 걔를 겉장갑을 줬다? 근데 이 새끼가 자꾸 콧물이 나는 거야. 설마. 콧물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갑은 빨 수 없잖아. 알지? 방수 이런 게. 야! 이렇게 닦어! 라고 시켰어. 그래서 자기 옷에다가 이렇게 닦게. 그래서 나중에 집에 데려오는데 잠바가 다 젖어가지고 내 차에 시트가 다 젖더라고. 그래서 야 일어나 비닐 깔게. 그러고 데리고 갔다 온 적도 있어. 진짜 다들 왜 그러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유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어머 아주 알찬 시간이었다. 지금부터 문제를 빡빡빡빡 푼다. 알겠지? 너무 좋은 시간이군. 그러면 이 사이에 난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거나 뭘 챙기거나 오답을 챙겨오거나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시간이 매 시간 잘 필요한데. 으이,